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차승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요즘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옷깃을 자주 여미게 되죠. 그렇다는 거는 곧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올 한 해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남은 기간 어떻게 계획하고 무엇을 챙겨야 유리할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매년 하는 건데 이때만 되면 기억이 사라지는 건지 항상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이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기반으로 본인의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절감 세액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 동안 본인의 연말정산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얼마를 다시 내야 했다, 환급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맞춤형 안내제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월세액, 그리고 또 교육비 소득공제 등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골라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보통 올해 건 내년 1월에서 2월에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올해 걸 바꿀 순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남은 기간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연말정산 절차도 까다로워서 서류 내라는 것도 정말 많아서 힘든데 올해 연말정산은 조금 간소해졌다면서요? 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 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근로자와 회사 양쪽의 동의하에 소속 근로자가 자신의 자료를 제공한다고 요청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네, 자료 제출 조회가 좀 더 편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드는 생각이 원치 않는 정보에 대한 유출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 걱정도 되는데요. 네, 그렇죠. 제공을 원치 않는 인감 정보나 이런 것들은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 회사에 내기 싫은 내용은 따로 지울 수도 있고요. 이 밖에도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하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중도퇴사자 지급 명세서 서비스가 신설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항목의 사용 비중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용 이게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 내역이 전부 공제받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것부터 짚어보면요. 네.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상품권 구매 비용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외에는 대부분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 신차나 리스 차량의 경우 소득 공제 대상은 아닌데요. 중고차 구매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할 때 소득 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입니다. 네, 꿀팁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카드별로 보면 이 공제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은 30% 공제로 2배 높습니다. 연봉 3천만 원 근로자가 연간 1,500만 원 카드를 쓴다고 했을 때 체크카드가 약 18만 원 정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 그리고 도서, 공연 등 전시회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통합돼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앵커님께서는 대중교통 이용하실까요? 저는 새벽에 출근하다 보니까 자차로 출근을 하긴 하는데 다른 데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거든요. 네, 하반기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에 이용하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무려 2배나 확대 적용됐습니다. 네. 다만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간혹 착각하시는 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최대 한도가 뭐든지 정해져 있잖아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최대 300만 원까지, 초과하시는 분들은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한쪽에 몰아주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네, 일단은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라는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사용금액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쓰는 거는 유리한 전략인데요. 이때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줘야 채우기가 좋겠죠. 다만 연봉 차이가 크게 나거나 소득이 낮은 쪽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구간이라면 이런 전략은 무의미합니다. 네.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중요한 것만 꼽자면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인상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원래 10에서 12% 공제였는데 올해부터 15%로 확대됐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전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 한도가 인상됐다는 건데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직장인 세부담이 개인당 80만 원씩 줄어든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 연말 정산부터 적용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2022년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천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카드 사용액을 조절해 보는 것도 있고요. 연금 저축도 일시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각종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조회하는 간소화 자료 이외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구입비, 기부 영수증, 중고생 교복 비용 등도 챙겨놓으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 공제받으려 한다면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네, 이렇게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나중에 보면 꼭 하나 빠뜨린 게 있고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개인 연말정산 소득세도 경정 청구가 가능한데요. 경정 청구는 쉽게 말해 제출했던 세금 신고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5년 동안 가능한데요. 만약 지금도 몇 년 전 것도 잘못된 게 있었다. 그러면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반대로 일부러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요. 바로 사생활과 관련돼서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는 사적인 거를 연말정산이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따로 처리하기를 원할 때도 많이 사용됩니다. 네, 연말정산 참 복잡하고 어렵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해야만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바탕으로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로 잘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차승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